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남긴 글이 큰 화제입니다. 자신이 담당하던 할머니에 대한 내용이지만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는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에서 만난 할머니는 변덕스럽고 짜증이 많았다. 투정 부리는 일이 많고 음식을 흘리거나 시설 규칙을 안 따른다고 핀잔을 들으면 오히려 더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노인이다.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려 직원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했다. 어느 날은 간호사가 휴가를 가서 혼자 진료를 보았다. 진료만 하기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이런저런 말동무를 해드렸더니 본인 이야기를 하셨다. 할머님은 부모, 형제, 자매와 화목한 가정에서 지내다가 20살에 결혼하고 25살에 애를 낳았다고 했다. 30대엔 아이들 키운다고 정신이 없고 40대엔 애들을 독립시키고 남편과 함께 행복했다고 했다. 50대엔 손주들이 생겨서 갱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했다. 그러나 60대부터는 안 좋은 일들의 연속이라고 하소연을 한다. 남편이 죽고 둘 있는 자식은 유산으로 크게 다투고 연락이 거의 끊긴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조금만 더 따뜻하게 봐달라고 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차 싶었다. 그동안 진료 본 나날들을 반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3개월 후 할머니는 하늘나라로 떠났다. 마지막까지 가족은 오지 않았다. 하늘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길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이 세상이 그녀에게 남긴 것은 남은 진료비와 요양비용 청구서다. 이 할머니는 홀로 요양병원에 들어와 힘든 여생을 보내다 간 것 같지만 가족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의 위치를 보면 촌수가 바로 나온다. 침대 옆에 바싹 붙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이다. 그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남자는 사위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바라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다. 복도에서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를 그래도 이따금씩 찾아와서 살뜰히 보살피며 준비해온 밥이며 반찬이며 떠먹이는 자식은 딸이다. 대개 아들놈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 앉아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하나 까먹고 이내 사라진다. 아들이 무슨 신주단지라도 되듯이 아들 원하며 금지옥력 키워놓은 벌을 늙어서 받는 것이다.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은 세상인 것은 그때는 몰랐다. 요양병원에서는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많은 그들이 창살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들도 자신의 말로가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자신과는 절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이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가면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지고 결국 원하던 원치 않던 자식이 있던 없던 마누라 남편이 있던 돈이 있던 없던 세상에서 지위가 높던 낮던 잘났던 못났던 모든 분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된다.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도 아니다. 자식에게 떠밀려서 가는 곳이다. 자식들과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두고 보면 안다. 그래도 어쩌랴. 내 정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라도 맛있는 것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보고 보고 싶은 것 보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지. 기적 같은 세상을 그저 그렇게 보낼 수 없지 않겠는가. 최근에는 9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오셨다. 할아버지는 병이 너무 깊었다. 옆에서 할머니가 성경을 읽으며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아침 저녁으로 할아버지 가족들이 병실을 다녀갔다. 아버지가 이제는 못 일어나신다. 이젠 화장실 걸음도 못 하신다. 조금 전에도 의사가
호수로 오줌 빼주고 갔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 막내딸이 병실로 찾아왔다. 지방에서 올라온 막내딸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할아버지는 괜찮다고만 했다. 막내딸은 3일 동안 할머니와 함께 병실에서 잠을 잤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하거든.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김서방 출근도 시켜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해. 그녀는 울먹이며 늙으신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빠, 옛날 일 기억나? 아빠하고 나하고 매일 들밭을 걸어서 학교 갔었잖아. 여름 장마 때면 아이들은 잔뜩 부른 개울물 앞에서 늘 아빠를 기다렸어. 감자처럼 작은 아이들은 한 명씩 가슴에 안아서 개울물을 건네줬지. 아빠는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빠가 학교에서 숙직하던 날 기억나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내가 눈밭을 걸어서 아빠에게 갔던 날. 내 발바닥 꽁꽁 얼었다고 아빠가 따뜻한 배 안으로 내 발을 집어넣었잖아. 얼마나 차가웠을까. 막내딸은 울음을 삼키며 할아버지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었다. 딸의 울음소리에도 할아버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아빠, 나 이제 가야 돼. 꼭 다시 일어나야 돼, 아빠. 옆자리에서 있던 할머니가 막내딸의 손을 끌었다. 어여 가거라, 어여. 내 아버지 다 알아들으셨을 게다. 할머니는 막내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조금 전에 나간 아이가 우리 막내딸이라오.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요. 지금도 아빠, 아빠 하잖아요. 이제 제 아버지 눈이나 감으면 와야지 뭐. 아버지를 끔찍히 좋아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슬펐을까. 바로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자, 임자.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으켜 달라고 했다. 할머니와 나의 부축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는 힘겨운 숨을 고르며 창밖을 살폈다. 창문 밖 멀지 않는 곳에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막내딸의 뒷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오른팔을 들었다. 딸의 뒷모습을 어루만지듯 할아버지는 유리창을 쓰다듬었다. 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의 눈가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할아버지와 딸은 결국 이날이 마지막이었다. 할아버지는 한 달 뒤 잠을 자다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날, 딸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더 이상 흐를 눈물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떠신가요? 결국 인간은 누구나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자연의 품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건강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노후까지 건강하고 즐겁게 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가장 세상을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시고 사는 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 철학저택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친구도 하나둘 멀어지고 자식들과 함께 있어도 내 외로움을 채워주긴 어렵습니다. 오늘은 죽음의 문 앞에 도달한 부자 노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깨달음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삶은 손을 쥔 채로 왔다가 떠날 때는 손을 편 채로 간다고 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오지만 사실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부자가 되었지만 인생이 끝나갈 무렵의 허망함을 느낀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나이 50세를 넘어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는 분이라면 이번 영상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편지를 읽게 될 사람들에게 오늘도 그대들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습니다. 비싼 돈으로 산 핸드폰 80%의 성능은 사용하지도 않았고 내 값비싼 차도 80%의 성능은 필요도 없는 것이었고 호화로운 우리 집도 80%의 면적은 비어있는 공간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옷과 일용품들 80% 또한 지극히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경기장과 같더군요. 전반전은 학력과 지위, 권력과 돈을 가지기 위해 애써 살아왔고 그런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후반전은 다릅니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몸. 후반전에는 혈압과 혈당, 당뇨와 유산을 낮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상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나의 명줄을 잡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전반전에서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후반전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하물며 경기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늘 나도 쉬어가며 갔어야 했던 것을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지인들에게 딱히 아픈 곳이 없어도 잠자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음료수만 좋아하지 말고 물도 많이 마시고 괴로운 일 있어도 훌 털어버리며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세요. 50만원짜리 옷의 가치는 가격표가 증명하고 1억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며 20억짜리 집은 집 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뭐가 증명해주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바로 건강한 몸이랍니다.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세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입니다. 세상에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죠. 많은 재물의 욕심은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다네. 내가 한때 자랑으로 알고 쌓았던 많은 것들, 돈과 권력과 지위도 이제는 그저 짐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무 애타게 살지들 마시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시라.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의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오. 아무리 시설이 좋은 특실이면 뭐합니까? 허름한 농촌 경로당보다 못하단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도 이 편지를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낀답니다. 바쁘게 세상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 뿐이라오. 누구보다 먼저 웃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외로움을 견디는 걸 연습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대부분 남성은 혼자 남는 것이, 여성들은 돈이 부족한 것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대답했습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녀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가까워지지 말아야 할 사람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잠깐의 외로운 감정을 피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괴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피할수록 더 강하게 다가오고 자신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나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기대서 해결하려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층에서 공통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외로움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불행은 혼자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괴로움이 쌓입니다. 그래서 결국 작은 일에도 큰 상처를 받고 타인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추운 겨울에도 꺾이지 않는 나뭇가지처럼 굳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과 멀어지는 것이 두렵고 그로 인해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한다면 고독은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통이 외로움이라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즐거움은 고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지만 고독은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외로움은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고독은 낭만적인 한편 일시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술에 취해 잊으려 하지만 고독은 술에 취해 추억하며 웃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을 원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능력을 갖추면 건강한 인간관계와 내 인생의 주체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혼자의 시간을 즐기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으므로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여유롭게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당연한 법칙이고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늙어서 자신이 외롭고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시간과 관심을 바라게 됩니다. 나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타인이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 자식과의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고집과 성미가 나쁘면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틀어져서 결국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자신만 괴롭히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면 혼자가 아닌 것처럼 내면의 힘이 생길 수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외로움을 달래줄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길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외로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주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갈등도 자주 생깁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가까운 사람에게 무리하게 말하거나 싫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랑, 가치를 잊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무관심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무시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시는가요? 이것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옛말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 주변 사람이 부족하거나 모난 부분이 있어도 아끼고 챙기며 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예의 바르고 다정하게 말해보세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몇 배 더 큰 따스함일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달음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시작입니다. 그 시작에서 하루하루 배움이 있고 철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싶으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철학저택이었습니다.